여기서 보게 되면 이제 세포막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좀 딴소리를 했는데 미안해. 좀 빨리 좀 잡아줄게. 어렵진 않아. 자, 세포막이라고 있습니다. 한 번만 잠깐만 물어볼게. 핵이 뭐였었지? 설계 사무실, 리보소미, 공장, 골지체가 물류창고 라고 했던 것처럼 세포막을 이렇게 생각해 볼게. 성벽이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성벽. 그럼 성벽이 뭐야? 외부로부터 침입을 시키는. 그치. 외부와 내부를 경계를 구별하는 거지. 그래서 성벽인 거야. 그게 세포막이잖아. 뭐 이거에 대해서 또 뭐 크게 의구심을 없을 거야. 그래서 안과 밖을 일단 구별해 주는 역할을 해줘요. 그러면 성벽만 있으면 되겠니? 뭐도 있어야 될까? 그치. 문이 있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성벽을 다 둘러쌌으면 문도 튼튼하게 해서라도 문을 있어서 외부와 출입도 여기서 구별하면서 물질에 무엇도 있어야 돼? 출입도 있어야겠죠. 근데 옛날 중세시대 때 성 보면 군대가 물류가 많이 움직일 때 문을 어떻게 여니? 이따시 큰 문을 왕 열었다 왕 닫고 하지. 이 정도도 근데 거기에 꼭 그렇게 많은 사람들만 왔다 갔다 할까? 한두 명도 왔다 갔다 할 수 있을까? 한두 명도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겠지. 그때마다 그 성문 큰 걸 다 열고 닫아?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제일 효율적일까? 그치. 조그만 문도 만들어서 한두 명 왔다 갔다 할 땐 그거 열고 많은 군대가 오거나 많이 움직일 때는 큰 문 열고 그러면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치. 성벽에는 누구도 있을 것이야. 성문도 있을 거야.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었을까요?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두 개 쓴 건 뭐지? 큰 문, 작은 문. 이 정도까지만 이해해. 자, 됐어요. 여기서 이제 먼저 구별을 보자. 여기가 안쪽이고 여기가 바깥쪽이에요. 그런데 안쪽에 뭐 여기 세포질이 어쩌고 저쩌고 해도 여기 가장 많은 구성하고 있는 것은 물이고요. 바깥쪽에 뭐니도 제일 많이 구성하고 있는 게 물이야.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떻게 생겼느냐? 여기서 안과 밖을 구별해 줘야 되니까 이렇게 있어서 이 콩나물 대가리 머리 부분이라고 하는데 얘를 친수성으로 잡고 그 다음에 여기 중간에 사이에 있는 이쪽 애들을 뭐라고 하냐면 소수성이라고 부를게요. 소수성은 지용성이라는 말도 씁니다. 그냥 물과 소심해, 안 친해, 물과 친해란 뜻이지. 그러면 얘가 물과 친하니까 이 안에 있는 물과 얘와 결합을 합니다. 붙들고 있는 거지.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물과 친하니까 밖에 있는 물과 꽉 붙잡아서 밖에 있는 물하고 붙잡아서 안에 있는 물과 붙잡아서 서로 붙잡고 세포가 아무렇게 막 함부로 못 움직이게 고정적인 역할을 해줘야 되잖아. 대신 여기와 여기가 왔다 갔다 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안 되니까 가운데가 지용성으로 잡는 거야. 기름 성분. 그래서 안 섞여. 경계선은 여기와 여기가 구분되면서 양쪽을 잡아줄 수 있는 성질. 그래서 요게 이 두 개의 중층으로 나눴다. 누가? 인지질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러면 구별에 대한 개념이 확실하게 잡혔을까? 네. 오케이, 됐어요. 됐어. 저기 날 보면서 이러면서 날 보고 있으면 내가 욕먹는 기분이야. 부탁 좀 해. 여기 좀 넣어줘. 엄지 좀. 안 그러면 자꾸 이러면 안 돼. 내가 부끄럽지 않니? 자, 여기까지는 구별에 대한 이야기는 어렵지 않게 됐어. 근데 구별만 있는 게 아니라 성문의 출입도 있어줘야 될 거야.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 물질, 자, 이 물질에는 어떻게 나뉘냐면 크게 질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용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용매는 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합치면 용액이 되는 거지. 그래서 건더기냐 그 다음에 물이냐 이걸 먼저 잡아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 헷갈리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거 좀 많이 속상합니다. 고농도가 있고 그 다음에 저농도가 있어요. 자, 이건 막 디테일하게 묻지는 않지만 컨츄리하게 배워도 하나도 문제되진 않으니까 얜 짜, 얜 싱거워 라고 생각해보자.
그러면 그대로 갈게요. 짜다, 싱겁다. 여기서 용질하고 용매로 따졌을 때 용질과 용매로 봤을 때 고농도야. 라는 말의 뜻은 얘가 많고 얘가 적다는 소리 아니야? 네. 물이 적고 건더기 많으면 이게 소금이 많으면 짠 거잖아. 이쪽으로 저농도 싱겁다라는 거 소금은 건더기는 조금인데 물이 많은 거겠지. 여기까지는 됐어.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많은 쪽에서 많은 데서 적은 쪽으로 이동을 해. 그럼 야 생각해. 많은 데서 적은 쪽으로 가는 게 뭐가 문제되니? 이건 자연의 이치야. 그냥 많은 데서 좀 퍼져 나가야. 이걸 우리는 확산이라고 불러요. 확산. 그럼 건더기를 기준해 보자. 어디서 어디로 이동해야 돼? 그치. 이동은 때려주고도 많은 데서 적은 데로 가야 돼. 그럼 많은 데서 적은 데니까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가겠지. 물 입장에선 이동은 어디서 어디로 해야 돼? 많은 데서 적은 데로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가야 정상인 거지. 네. 일단 자연의 이치니까 에너지를 사용해 안 해? 아니요. 안 해요. 근데 생물에서 에너지라는 말은 안 써요. 주로 누굴 쓰느냐? ATP. 그렇지. ATP라는 게 에너지를 담는 물질이거든. 에너지의 사용이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었을까요? 네. 근데 문제상에서는 많은 데서 적은데 이런 말로 문제 낼까? 고농도, 저농도라는 말을 쓸까? 당연히 이 용어로 쓰지. 그때 너희들은 빨리 일상적인 용어로 바꿔서 많은 데서 적은 데를 찾아내면 돼요. 까지 됐고, 자, 확산이라고 했어. 그런데 용질, 건더기 중에서도 이게 크게 두 개의 부류로 좀 나눠야 될 필요가 있었나 봐. 누가? 세포막이. 그래서 어떻게? 큰 입자, 그 다음에 작은 입자로 나눠 볼게요. 그리고 또 하나 큰 입자에서 이온성 물질들, 그 다음에 지용성 물질들을 또 이렇게 나누면서 얘를 세트로 묶을래? 얘네들 아니면 얘네들은 얘네들은 어디로? 요로 이동을 시키자. 자, 잠깐. 문 중에서도 큰 문, 작은 문 있는 것처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얘네들은 어떻게? 여기서 살짝 누 하나 득 하고 붙는데 얘가 막 단백질이라고 부르거든. 이런 애들은 우리 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막 단백질 쪽으로 이동을 하고 이쪽에서는 그 인지질 이중충 쪽으로 이동을 시키자. 그럼 훨씬 더 왜? 얘를 다 때려놓고 왔다 갔다 하면 불편하니까 좀 분류를 해주는 거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왜? 이온성 물질은 사이즈가 크고 지용성 물질은 사이즈가 작고.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라 큰 입자들이나 이온성 물질들은 네. 이쪽으로. 얘가 얘란 소리 아니라 얘네들이나 얘네들은 이쪽으로. 얘네들과 얘네와 연관이 있는 거 아니야? 지용성 물질이라서 인지질로 이동. 그렇지. 내가 말을 여기서 봐. 지질 쪽. 그리고 지질이 아닌 이온성 물에 잘 녹으니까.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 되어 있고 얘는 수용성이거든. 이제 그러니까 이해했어요. 이온성, 수용성, 물에 녹는 걸 이온성. 그러니까 이온성인 애들. 근데 큰 입자들. 큰 입자 도하지만 이온성. 노하고 얘도 하는 거고. 같은 게 아니라는 게. 그게 나눠놔야 서로가 편하니까. 어차피 몸뚱아리 세포막은 두 개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너는 이쪽 담당해, 나 이쪽 담당할게. 한 거지. 그 다음 또 여기서 또 하나. X축이 농도, 그 다음에 여기 확산. 일 때 두 개의 그래프가 나와요. 하나는 이런 그래프가 나오고 또 하나는 이런 그래프가 나옵니다. 듣기만 해. 농도가 진해지면 진해질수록 확산, 퍼져나가. 근데 기울기가 어때? 작지. 근데 이번엔 농도가 진할수록 확산, 흡수나
방출이 어때? 굉장히 잘 되지. 그럼 더 이상 안 가고 멈추지. 저게 그 위에 게 큰 입자예요? 그래, 저런 생각을 해야 돼. 그러니까 머리는 좋은데, 그 다음 뭔가를 다 이렇게 좀 체계적으로만 해주면 참 좋겠는데, 제가 제일 안타까워. 찬영이도 안타깝고, 너도 안타까워. 뭔가 둘이 합치면 되게 좋을 것 같아. 합치면 성실과 지구력, 약간 센스 합치면 둘이 진짜 둘이 이렇게 둘이 합쳐서 합체를 해봐. 합체를 해봐. 그래, 이 두 개지. 얘도 두 개지. 자, 살짝 힌트. 입자가 작지? 작은 애가 들어왔어. 들어왔어. 어쩔 건데? 변화에 큰 영향력이 있니, 없니? 없어요. 영향력이 그렇게, 그러니까, 그래, 들어와. 다 받아줄라니까. 근데 큰 입자리나 이런 것들은 들어오면, 오, 좋아. 근데 너무 많이 들어오면 부담스럽지. 농도 차가 갑자기 확 바뀔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되고 더 이상은 안 되는 거지. 즉, 다시 하자. 자, 배고파. 밥 줄게. 그리고 밥알 10개, 밥알 20개, 밥알 30개 줬어. 안 되겠군. 밥알 100개. 야, 초밥 하나 밥알이 250개라며. 그 누구지? 그 되게 정주영 그 드라마 있었잖아. 네. 이병철인가? 뭐 하여튼 뭐 있었잖아. 야, 주긴 줬는데 뭐 영향력이 있어 없어? 근데 이제 배고파. 김밥 줄게. 한 줄, 두 줄, 5줄 안 먹어? 깔때기 꽂고 5줄을 다 집어넣어봐. 뒤져요. 어느 정도, 한 줄, 두 줄, 개 좋아. 저기요, 죄송한데 죽어요. 아니야, 넌 먹고 죽지 않을 수도 있어. 죽으면 어쩔 수 없고. 그러니까 어느 상황에 멈춘다고. 얘가 농도의 변화에 영향을 많이 주겠지. 그래서 얘가 되는 거고, 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작은 입자인 이 지용성 물질이랑 농도랑 관계없이 딱 작은 입자냐 큰 입자냐. 얘네들은 농도 변화에 많은 영향력이 없다. 지용성 물질도요? 네. 그러기 때문에 농도가 많이 들어와도 다 수용해 줄 수 있는 거야. 물에 안 녹으니까 지용성이라서. 그렇지. 이해돼? 네. 이거를 그냥 그렇군. 이라지 뭔가 용어를 붙여줘야 될 거 아니야. 얘를 촉진, 확산, 얘를 단순 확산이라고 부르는 거지. 단순 확산은 기준이 없어요. 계속 올라가요. 농도가 확산. 그렇게까지 오고 싶어도 뭐다 몸뚱아리에서. 그러니까 조직 세포 내로 들어갈 때 너무 멀리 가지 마. 그냥 적당히 여기서 중요한 게 얘가 얼마까지요? 가 중요한 포커스가 아니라 스타트 지점에서 다르구나. 그래프 형태가 다르구나. 이해가 되었을까요? 자, 여기까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 물. 여기서는 여기에 대한 이야기 속 당연히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이동해야 되는 게 맞아. 용매인 경우는 어떻게 일어나야 돼? 물이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이동하는 거지. 이게 좀 말이 왜? 그래서 보라고 쓰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밑에 거 읽어봐. 밑에 거. 정에서 농민학죠. 네.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순간 화를 냈네? 됐어요? 네. 얘네들은 다 어찌됐건 확산이에요. 진짜 미친 거 아니야? 둘 다 확산이에요. 그런데 이런 걸 촉진환산, 단순환산. 얘도 촉진이긴 촉진이에요. 그런데 물이 저농도로 고농도로 이동하는 것은 확산이긴 한데 따로 이름을 불러줄게. 따로 부를래? 3투라고 부를래? 그럼 어디에서 어디로 움직여야 돼? 저에서 고로 가야 되죠. 네. 그대로 갈게요. 일로 끌고 들어올게요. 저장액이라고 있어요. 저장액이란 말 그대로 얘가 뭐가 된 거야? 저농도란 뜻이야. 그럼 여기 세포가 있습니다. 그럼 어디에서 어디로 가야 돼? 물이 많은 데서 물이 적은 데. 물 많은 데가 싱거분가 저농도지.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질까? 들어오겠죠. 부피가 어떻게 될까요? 늘어나겠지. 근데 동물 세포는 터져요. 계속 들어오면. 그걸 용혈 현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식물 세포는 터지진 않아요. 세포 벽이 있으니까 막아주고 있거든. 그걸 팽윤 상태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보자. 5시나 또 수업인데.
고장액이라고 있어요. 고야, 높을 고야. 그럼 세포를 입장에서 어디서, 그럼 누가 저야? 얘가 저지. 네. 나가야지. 그러니까 얘가 부피가 어떻게 돼? 작아져요. 작아져, 쪼그라듭니다. 이해가 되었을까요? 포인트를 잡아주셔야 돼요. 바로 문제 푸십시오. 해도 돼요. 근데요. 큰